네, 오늘은 함께 텍스트 수집 및 키워드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그 한글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수집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키워드 분석 그리고 그거를 시각화하는 그런 단계로 좀 살펴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글 폰트가 설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실행 후에 물론 이제 재시작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해당 코드를 먼저 이제 실행을 해주고요.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 나눔 그 고딕, 나눔 바른 고딕 그 폰트를 설치를 해주고, 그리고 그 설치된 폰트가 이 매트플롯 라이브러리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연동을 해주는 과정으로 수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수행이 됐으면 우리 이 콜앱의 런타임을요 다시 시작을 해줍니다. 런타임 다시 시작. 네, 런타임이 다시 시작됐으면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폰트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필요한 게 뭐냐면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가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텍스트, 한국어로 되어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그 한국어의 형태소 분석기를 지금 현재 설치 명령어를 실행을 해줍니다. 네, 여기에 이제 코 NLPy와 함께 우리 형태소 분석기가 이제 맥캐브라는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는데요. 물론 이제 맥캐브 말고도 우리 뭐 코모란 그리고 꼬꼬마 뭐 이런 다양한 OKT 같은 이제 형태소 분석기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라이브러리 안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성능도 빠르고 그리고 성능도 좋은 맥캐브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키워드 분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자, 키워드 분석, 키워드, 바로 이 핵심어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 텐데, 자, 우리가 이제 텍스트 자료가 있다고 치면요. 그 해당하는 텍스트 자료의 그 중요한 내용, 바로 이 중요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단어, 문구를 우리는 이 핵심어, 키워드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이제 들어오는 그 다양한 정보 중에 우리가 이제 주로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이 텍스트 데이터를 그냥 다 읽을 수는 없고 다 보여줄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압축적으로 좀 표현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 중요한 빈도 혹은 반복되는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핵심으로 추출을 해서 이게 바로 이 텍스트의 중요한 내용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텍스트 분석이라는 거는 그 불용어를 제거를 하고, 이제 불용어라는 건 이제 스탑워드입니다. 스탑워드에는 이제 불필요하게 분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 분석에 오히려 이제 그 의미가 목적이 불분명한 그런 용어들을 좀 불용어로 처리해서 제거를 취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어간을 추출하고 형태소 분석을 하는 등 이런 일종의 어떤 자연어 처리를 거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텍스트에서 많이 등장하는 형태소, 그 현재 등장 빈도를 분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등장하는 그 빈도를 카운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카운트를 해서 이 핵심어를 추출하는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물론 이 특정 텍스트 자료에 많이 나타나는 그 형태소가 이 텍스트 주제를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특정 텍스트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어떤 형태소가 있으면 그 형태소가 해당하는 그 텍스트의 주제를 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가정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빈도 분석에서 우리가 영어의 전치사, 한국어의 조사 같이 그 별로 목적에 맞는 의미가 아닌 이런 불필요한 이런 것들을 이제 스탑워드, 불용어로 조금 제외를 시킵니다. 뭐 우리가 전치사랑 조사 같은 게 뭐 빈번하게 떠가지고 그게 핵심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용어 처리를 통해서 적절하게 제외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키워드 분석은 그 텍스트의 주제를 추정하고 그리고 텍스트의 유사도 그리고 검색 엔진의 검색 결과 우선순위 측정 등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에서 텍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키워드 분석을 아직까지도 많이 이렇게 수행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설치가 다 됐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키워드 분석을 한번 따라하기 위해서 이미 이미 누군가가 잘 정리해 놓은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은 처음 실행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는 직접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와서 한번 분석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키워드 분석의 예제로 우리가 영화 리뷰, 네이버에 있는 영화 리뷰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건데요. 일단은 그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웹에 있는 이제 그 데이터들을 그냥 이 코드상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URL 라이브러리에 리퀘스트를 임포트를 해줍니다. 그 다음 로우 데이터니까 로우 데이터를 그 리퀘스트에 URL 오픈 이 메소드를 통해서 받아올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받아올 때 해당하는 지금 URL을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물론 이제 싱글 커테이션으로 감싸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URL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점 찍고 read lines s를 붙여야 됩니다. read lines를 해줍니다. 자, 이 코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웹에 존재하는 텍스트 파일을 우리가 URL 오픈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그 URL 오픈, 즉 텍스트 파일을 연 거랑 똑같아요. 그럼 텍스트 파일을 열었을 때 우리가 readline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한 줄 한 줄씩 이 로우로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로우에 대해서 우리가 한 5개 정도만 이렇게 출력을 해서 어떠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더니 5개를 출력했더니 들어가 있지만 이거 들어가 있는 게 뭔가 마치 암호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바이트로 구성을 한 겁니다. 바이트 형태의 데이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문자열로 좀 변환하고 우리가 그 해당하는 리뷰만 또 추출하는 이런 전처리 과정을 살짝 거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로우 데이터를 다시 한번 하는데요. 여기에 x 디코드, 자, 디코드를 수행하고요. x에 대해서 로우 첫 번째 그 부분 빼고요. 첫 번째는 사실은 여기 보면 id 그리고 document 그 다음에 레이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순서를 알 수 있는 식별이 되는 id랑 document랑 레이블, 즉 3개의 컬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헤더 정보는 사실은 필요 없고 우리는 키워드 분석이니까 문자열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를 제외하고 나서 이제 추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디코드를 해서 바이트를 이제 문자열 형태로 이제 디코드를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리뷰스라고 해서 리스트로 우리가 받아올 준비를 하고요. 자, 로우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씩 받아오면서 이 리뷰스라는 그 리스트에다가 어펜드를 통해서 이제 삽입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로우에서 하나씩 받아오는 거를 스플릿으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역/t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 보면 역/t로 이 탭 기어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탭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여기 데이터들도 탭으로 구성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012로 구분을 할 텐데 우리는 1번째가 필요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탭을 통해서 구분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인 id에 대한 값, 그리고 두 번째는 document에 대한 값, 세 번째는 레이블에 대한 값을 가져올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바로 이 document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즉 실제적인 영화 리뷰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012 중에서 그 중간인 1을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5개만 출력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져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리뷰가 이렇게 가져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5개만 어릴 때 보고 지금 다시 봐도 재밌어요. 크크. 디자인을 배우는 학생으로 외국 디자이너 블라블라블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 1이 아니라 2로 했을 경우에는 레이블만 가져오는 겁니다. 이건 한번 수행을 했기 때문에 또 수행하면 안 되겠죠. 지금 현재 로우는 다른 로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에 걸 한번 다시 실행하고 그리고 여기를 수행을 해야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레이블 값만 가져오다 보니 이런 식으로 1이라는 값만 가져오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데이터가 긍정 부정에 대한 이 데이터, 영화 리뷰에 대한 긍정 부정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대한 정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답은 필요 없고 단지 그 더큐먼트만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그 리뷰 데이터들만 이렇게 가져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형태소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 명사들만 추출할 겁니다. 아니, 왜 명사만 추출할까요? 우리가 뭐 조사나 이렇게 불필요한 접속사 이런 것들을 조금은 이제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명사 외에 형태소 분석을 통해서 뭐 동사나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명사를 제외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키워드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건 명사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 외에는 다 좀 제외를 시키는 그런 형태로 한번 추출을 해볼게요. 자, 코 NLPy에서 태그에 import해서 machab를 우리가 import 해주고요. 자, 그리고 태그로 machab를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뷰스에 우리가 nouns, 그러니까 이제 명사만 가져오는 이런 리스트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제 리뷰를 하나씩 리뷰스에서 가져오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명사만 known만 가져야 되죠. 그럼 여기에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태거에 knowns를 통해서 해당하는 리뷰의 명사 부분만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 리뷰 중에 리뷰 하나를 가져오고, 그 리뷰에서 명사에 해당하는 것만 또 반복을 해서 가져오고, 그러면 그 명사에 대한 부분만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리뷰스 knowns의 리스트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안에는 우리가 리뷰의 명사라고 할 수 있는 것만 이제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리뷰에서 하나씩 명사들만 추출하고 있고요. 이제 형태소 분석기가 계속 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왜냐면은 이게 이제 그 품사 태깅을 통해서 명사에 해당하는 게 맞는지 다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이 형태소 수행이 조금 걸리고, 이걸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것도 좀 걸리죠. 자, 이렇게 명사만 했더니 때, 디자인, 한국, 외국, 디자이너, 전통, 발전, 문화, 산업, 이런 식으로 추출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명사들 위주로 추출이 되지만 그나 이런 때, 이런 것들은 조금 키워드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좀 제외를 해야 될 그런 불용어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불용어를 제외하는 그런 형태의 불용어 사전을 우리가 별도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형태수 분석을 통해서 이런 조사, 접속사 등의 이제 제거가 가능한데, 근데 이 접속사 조사를 빼고도 이 한국어는 명사에도 이런 불필요한 단어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때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엔 사용자가 직접 이런 불용어에 대한 딕셔너리를 좀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단어를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로 이렇게 어느 정도 불용어라고 할 수 있는 만한 예제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물론 여기에 좀 추가를 해서 불용어들 좀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보고 그 텍스트에서 내가 제거해야 될 불용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그 불용어 사전을 직접 관리하면서 하나씩 확인하면서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자, 빈도가 너무 커서 분석에 방해되는 단어도 제거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게 영화 리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무슨 영화 대박, 뭐 무슨 영화 좋았어요, 무슨 영화 너무 재밌어요. 그럼 영화라는 단어는 굉장히 빈도가 높은 그런 단어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화라는 단어도 제외를 해줘야 됩니다. 스탑 월즈, 그 불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영화를 일단 넣어주고요. 그리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위에 거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좀 불필요한 불용어들도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스탑 월즈에서 이 지금 현재 스페이스로 구분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스플릿을 해가지고 각각 따로따로 저장을 좀 해줄게요. 네, 스탑 월즈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스플릿을 해서 하나하나씩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저장이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정했던 스탑워드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명사들만 이렇게 추출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 명사들을 추출할 때 이 해당하는 명사가 불용어에 들어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 불용어에 포함되지 않은 텍스트만, 그 포함되지 않은 명사들만 우리가 추출하는 형태로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다시 reviews knowns 그 리스트를 하나 초기화 시켜주고요. 그리고 리뷰에 대해서 리뷰스로 하나씩 가져오면 되죠. 그 다음에 명사만 태그 그 형태수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근데 여기 조건문 하나만 추가하면 돼요. 뭐 어려운 게 없죠. 만약에 조건에서 known 현재 명사가 not in stop words, 즉 그 불용어 사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명사에 대해서만, 그런 명사들만 어떻게 해요? append 해줘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10개만 한번 볼까요? 자, 수행을 한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때, 디자인, 한국, 외국, 디자이너, 그, 전통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네, 수행이 좀 길죠? 네, 형태수 분석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랑 때 이런 거 사라졌죠. 그래서 그 때 이런 것들이 사라진 형태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개체명 인식 같은 거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 나라 이런 거 있죠.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 두 개가 합쳐진 형태로 인식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나라라는 이런 개체명으로 얘가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명사로만 구분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떨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개체명 인식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두 개가 하나로 합쳐져서 나오게끔 이렇게 분석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어 빈도수 측정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단어만, 명사들만 이제 추출을 했을 때 그 텍스트에서 명사 중에서 이 각 리뷰들의 단어가 얼만큼의 빈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 빈도수를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수 측정을 위해서 그 collections library의 count 함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보면은 이제 from collections import의 count, 네, count를 사용을 할 텐데요. 사실은 이제 그 별도 설치가 필요 없이 이미 이제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카운터를 이제 받아서 카운터라는 우리 그 객체 통해 가지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네, 위에 카운트가 아니라 카운터. 자, reviews and knowns 그리고 여기에 카운터라고 이름을 붙여 볼게요. 그래서 해당하는 카운터에서 reviews knowns의 값을 받아와 가지고 top reviews knowns. 자, 그러면은 여기 딕셔너리를 통해서 reviews의 그 knowns의 카운터, 여기에 most common 있습니다. 자, 여기에 100개만 그 가장 빈도가 높은 100개만 이제 뽑아줘. 근데 이제 뽑을 때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뽑아줘입니다. 그럼 딕셔너리 형태로 나올 때는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몇 개다라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겠죠. 그럼 탑 리뷰스 knowns를 출력을 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보면은, 자,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뭐 가슴 1817, 가족 1401, 그러니까 뭐 이제 리뷰니까 이런 거가 되겠죠. 뭐 이 영화 너무 내 가슴을 울렸어. 가족이 생각나게 만드는 영화야. 뭐 감독이 대박이다. 너무 감동적이었어. 개봉날 봤어요. 뭐 건지 이거는 좀 제외도 해도 되겠네요. 결말, 공감되었어. 뭐 공포가 있었다. 그다음 굿, 너무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그 이제 빈도가 높은 것들. 근데 이제 빈도가 높은 순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빈도들을 키 밸류 형태로 빈도들을 단어별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론 다 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뭐 저 이런 것들, 그리고 씬은 이제 뭐 무슨 씬이 좋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3 이것도 바 이런 것들은 좀 빼야 될 수도 있겠죠. 네, 뭐 노 뭐 이런 거. 네, 추가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불용어를 또 사전을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numpy의 이제 그 기능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제 그 RC 파람을 통해 가지고 파람스에 우리 그 현재 그 폰트 파람스 여기에 폰트 사이즈를 좀 조절을 해줄 겁니다. 그 시각할 때 폰트 사이즈를 이제 12 정도로 조절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Y 포지션 부분은 MP Arrange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몇 개 정도 할지, 그러면은 개수는 현재 리뷰에 넣은 수 개수를 하면 되겠죠. 지금 100개로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피규어를 통해 가지고 피규어 사이즈를 대략 12에서 20 정도로 좀 이게 100개니까 좀 길게 뜨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바 H,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바 차트인데 이제 호리존탈로 뜰 수 있게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Y 포지션 아까 정한 것처럼 100개 이렇게 개수를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 여기에 우리에 해당하는 값, 탑 리뷰 노운스, 그리고 밸류스. 여기 밸류스니까 뭐가 되겠죠? 그 값들, 예를 들어서 그 값들이라는 게 그 어떤 단어가 몇 개였는지 그 카운트 값, 네, 카운트 값을 실제적인 바 차트로 이제 그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바의 길이 형태의 값으로 넣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타이틀은 뭐 워드 카운트라고 할게요. 그리고 y틱이 있습니다. yticks. 이것도 y 포지션에 탑 리뷰스의 nonce. 여기에는 키 값을 넣어줍니다. 키를 왜 넣어주냐? 여기에 어떤 키, 그러니까 어떠한 단어가, 그러니까 단어 정보를 ytic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단어가 얼만큼의 밸류를 있었다는 걸 바 차트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쭈루룩 뜨게 되죠. 조금 간격이 너무 좁긴 한데 지금 보면 scene, 중간, 3, 막장, 친구 뭐 이렇게 각 단어가 얼만큼의 빈도를 가지는지를 출력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좀 조금만 더 늘려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겹치지 않게 조금 늘렸습니다. 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단어들을 그냥 뭐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어떤 단어가 중요한 빈도였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눈으로 시각화로 보니까 오히려 이제 분석이 훨씬 효율적으로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시각화 중에 하나가 트리맵이라는 게 있어요. 트리맵은 스퀘어리파이라고 그 트리맵 생성을 지원해주는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키워드 그리고 키워드 빈도를 트리맵 형태로 보여줄 텐데요. 여기에 이제 설치를 하기 위해서 pip install squarify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squarify를 설치, 네, 벌써 완료가 됐죠. 네, 그렇게 무거운 그 라이브러리는 아니라서요. 자, 임포트를 통해서 squarify 연동을 해주고, 여기도 이제 우리가 파라미터 값을 좀 살짝 조절해서 여기에 피규어 사이즈랑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해 주겠습니다. 피규어 사이즈는 14, 14 정도로 우리가 정사각형 형태로 뜰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파람스의 또 이제 폰트 사이즈를 우리 한 20 정도로 조금은 좀 글자를 좀 크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컬러스를 좀 저장을 해서요. 그 노멀라이제이션을 좀 해서 그 컬러를 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v민의 그 민값,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탑 리뷰스의 너운스의 값들이 있죠. 근데 그 값들이 이제 빈도에 대한 값 중에 가장 최소값 그리고 최대값을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즉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색깔을 좀 균등하게 지정하기 위해서 민맥스 값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실제 그 밸류 값에, 그러니까 빈도수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으로 컬러가 분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컬러스에서는 이제 npl 그리고 레드 형태로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지정했던 노멀라이제이션의 밸류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밸류를 반복해서 우리가 탑 리뷰스 노운스에 있는
그 밸류 값에 대해서 지금 리스트 형태로 그 각각의 컬러 값을 무슨 컬러를 가질지를 일일이 리스트에 하나에 노멀라이즈된 매칭을 통해서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어떤 단어, 그 명사, 그 키워드가 있고 키워드가 실제 값은 몇인지 그리고 그 값에 따라서 뭐가 나올까요? 컬러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떤 영역도 크겠지만 컬러가 이제 진해진 컬러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스퀘어리파이에서 플롯 그 레이블의 탑 리뷰 너운스에 이제 키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탑 리뷰스에 또 너운스에 뭘 넣으면 되죠? 사이즈는 밸류스를 넣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컬러는 우리가 컬러 매핑을 하기 위해서 컬러스 만들어줬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투명도를 약간 0.7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로팅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트리맵을. 자, 트리맵을 그렸더니 자, 우리가 봤던 그 키워드의 실제 가장 높은 빈도가 연기가 굉장히 진하게 나왔죠, 색깔이. 그리고 이제 최고다, 최고, 평점, 스토리, 생각, 드라마, 그리고 사람, 감동, 배우, 내용, 감독, 재미. 자, 이런 순으로 중요한 키워드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영화에서 리뷰를 매기는 사람들이, 즉 영화를 평가하는 입장에서 뭘 많이 본다? 연기를 많이 보는구나. 그리고 평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요. 스토리, 생각, 자기의 생각을 말하거나, 그리고 드라마, 그리고 사람, 누가 나오는 배우, 감동이 있는지, 내용 자체를 보든지, 감독이 누구였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언급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그 리뷰, 그 수많은 그 리뷰를 직접 보지 않고도 이렇게 중요한 빈도에 해당하는 키워드들을 보고 이렇게 분석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키워드 분석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워드 클라우드인데요. 자, 워드 클라우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시각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키워드 분석은 그 워드 클라우드 형태의 시각화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 이제 텍스트에 담겨있는 이제 여러 형태소들의 등장 빈도를 분석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시각하는 방법이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왜냐면 이 텍스트에 등장하는 그 단어를요, 그 빈도에 따라 서로 크기를 다르게 합니다. 즉, 그러니까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단어의 크기가 커져요.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어떤 구름 모양인데 어떤 단어가 크고 어떤 단어는 좀 작고, 그래서 그 단어의 크기를 보고 이 단어가 중요한 어떤 빈도가 높은 단어였는지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방법이죠. 자, 그래서 최근에 많은 서비스들이 이제 어떤 핵심어가 많이 등장했는지를 워드 클라우드 형식으로 시각화를 하는데 다양한 웹 서비스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텍스트에 대해서 뭐 쉽게 빠르게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워드 클라우드로 봐서 시각화로 우리가 인지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빈도수만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단어들 사이의 연관성 그리고 의미 구조 등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빈도만을 가지고 우리가 시각화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단어와 단어 간의 연관성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의미 구조도 가지고 있는 그 문장 자체에 그 의미 구조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다 제외하고 단지 단어의 빈도를 통해서만 분석하는 방법이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제약이 좀 있는 편이겠죠. 자, 파이썬에서는 워드 클라우드를 시각화하기 위해서요, 그 매트플롯 라이브러리와 그리고 워드 클라우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워드 클라우드를 좀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자, 느낌표하고 워드 클라우드를 pip 인스톨을 통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가 이제 끝났죠. 자, 그리고 이제 워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이제 객체를 좀 생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generate from frequencies 그 함수를 통해서 그 빈도에 따라서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하는 그런 이제 그 메소드를 좀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from word cloud import 해줍니다. word cloud. 자, 그리고 WC가 word cloud의 약자예요.
자, 워드 클라우드. 여기에 이제 백그라운드 이제 컬러를 좀 정의를 해줄 텐데요. 뭐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 쓸 수 있지만 지금 화이트로 돼 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맞춰서 화이트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폰트 패스를 우리 그 폰트에 아까 우리가 설치했던 한글 표현을 위해서 나눈 바른 고딕을 설치했었죠. 나눈 바른 고딕 TTF 파일로 설치를 했었는데 그 패스를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한국어 그 폰트를 저 경로에서 가져와서 사용해 달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generate from frequencies 이거를 우리가 여태 그 담아놨던 탑 리뷰 너운스 이 값을 통해서 사용을 해줘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거 오타가 있었네요. 워드 클라우드에 네, 오타가 있는데요. WC를 폰트에 나눔 바른 고딕 TTF 네, 폰트 지정이 잘 되어 있고요. 화이트 네, 여기가 문제네요. Generate from frequencies Top Review Knowns 여기서 왜 못 가져올까요? 네, 폰트를 못 가져오는데요. 지금 현재 폰트를 못 가져오는 에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나눔, 발음, 이 폰트가 오타가 있었네요. 바른인데 름으로 돼 있어요. 름. 그래서 바른 고딕입니다. 바른 고딕. 네, 이제 되죠. 폰트 나눔 바른 고딕. 이제 오타가 있었고요. 자, 지금 현재 이제 워드 클라우드 객체가 잘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워드 클라우드를 시각화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규어에 이제 사이즈를 좀 정의를 해줄게요. 너무 크면 그러니까 12 정도로만 좀 어느 정도 한 14 정도 할까요? 14 정도 이 정도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피규어에 add 서브 플롯으로 그릴게요. 서브 플롯으로 우리가 하나만 그림을 그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축 정보는 사실 필요 없잖아요. 워드 클라우드니까. 근데 축은 그러니까 off로 다 이제 없애고요. 그리고 이미지 쇼를 통해서 우리 워드 클라우드 객체를 한번 최종적으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 정보는 다 사라졌죠. 축은 사라지고 지금 워드 클라우드를 이렇게 크게 그렸는데요. 보면은 이제 연기, 평점, 스토리, 최고, 뭐 생각,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크네요. 12 정도로 줄일게요. 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중요한 빈도가 높은 그런 키워드에 대해서는 큰 사이즈로 폰트 사이즈가 큰 사이즈로 이렇게 표현이 돼서 우리가 한눈에 그 현재 중요한 키워드가 이 텍스트에서는 뭔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데 용이한 그런 형태로 출력이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키워드를 분석할 때 이미 있는 그 텍스트에 대해서 한번 수행을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직접 텍스트를 수집을 해서 그 원하는 어떤 텍스트에 키워드가 어떤 게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를 수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미 공개되어 있는 그런 다양한 텍스트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접 우리가 검색 엔진 속에서 검색된 결과가 이제 우리는 웹페이지나 이런 문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또 키워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네이버 검색 API를 사용해 가지고요. 직접 뭐 뉴스, 뭐 블로그, 그리고 웹 문서 등을 키워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네이버에서 제공되는 검색 API를 쓰기 위해서는요, 네이버 개발자 센터에 우리가 이제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사이트, 네이버 디벨로퍼스 주소에 들어가면요, 뭐 developers.naver.com인데요.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로그인을 수행을 해주고요. 이거
네, 로그인을 수행을 해주고, 네, 네이버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여기에 그 애플리케이션으로 우리가 이제 다양한 여기 이제 문서를 보면은 서비스 API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검색에 해당하는 API를 사용할 겁니다. 보면은 여기 더큐먼트 이제 검색이 있죠. 자, 검색에 이제 우리가 뭐 한두 개가 아니라요. 블로그, 뉴스, 책, 뭐 성인 검색어 판별, 백과사전, 영화, 카페글, 지식인, 그리고 지역 정보, 오타 변환, 웹문서, 이미지, 쇼핑, 전문 자료. 굉장히 많은 그런 검색 결과들을 API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여러 가지 원하는 형태의 이런 API를 이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그래도 웹문서를 먼저 해볼게요. 왜냐면 검색 엔진이니까 우리가 검색된 결과 이 웹문서를 받아오는 형태로 일단은 처음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웹문서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기 오픈 API 이용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오픈 API 이용 신청 버튼 보이시죠? 네, 이거를 신청하는데요. 이거를 신청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살짝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API 기본 정보가 있는데 지금 현재 openapi.naver.com의 버전 1 search, 그래서 webkr, 그래서 이런 URL 주소가 있고요. 뭐 XML 버전과 JSON 버전이 있는데 뭘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XML보다 좀 더 심플한 이 JSON 버전이 이제 사용하기 좀 더 편리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청 변수는 이제 쿼리랑 디스플레이랑 스타트 이 세 가지를 이제 요청 변수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검색어 우리 입력하잖아요. 검색 포탈에 보면은 검색 사이트에서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원하는 검색어를 쓰는데 이 부분이 이제 쿼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는 검색 결과를 몇 건씩 볼 건지에 대한 건수를 의미해요. 그리고 스타트는 어느 위치에서 검색을 이제 검색 시작 위치죠. 검색 시작 위치를 몇으로 할지를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출력되는 결과를 보면은 이제 다양한 필드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RSS 채널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정보들이고, last build date 검색 결과 생성 시간, 그다음 total 문서의 수, start 시작점, display 검색 개수, 그다음 여기 이제 아이템, title, link, description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고요. 물론 제대로 동작을 하려면 정상적인 200번이 와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400번이 왔을 경우에 각종 에러, 그래서 잘못된 쿼리 요청인지 디스플레이 값인지 각 필드에 잘못된 오류인 것들을 이렇게 에러로 반환해 줍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요청을 이렇게 보내면 그 요청에 따라서 응답이 이런 식으로 XML로 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 API를 한번 요청을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적절한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돼요. 뭐라고 할까요? 네이버 API 이렇게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용 API는 우리가 검색이죠. 검색과 관련된 부분. 네, 지금 네, 검색이 돼 있죠. 지금 현재 검색으로 미리 우리가 거기에서 클릭을 했기 때문에 검색은 이미 신청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로그인 오픈 API 서비스 환경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적절한 환경을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웹에서 쓸지, iOS에서 쓸지, 안드로이드에 쓸지 뭘 해도 상관없는데요. 근데 우리가 웹으로 하면 도메인이 지금 현재 지정이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로 그냥 이름을 어느 정도 해볼게요. 그냥 com example 네이버 API 이렇게 이름을 어느 정도 앱 이름을 대충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그 API 우리가 지정한 이름에 대해서 신청한 그 애플리케이션이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정보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디서든 이 네이버의 API를 접근하려면 거기에 적절한 아이디랑 그리고 시크릿 번호가 필요합니다.
시크릿도 여기 보기를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암호라고 할 수 있는 패스워드를 할 수 있는 정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기억해서 이 API를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만약에 이제 이 하루에 허용하는 양이 25,000건이에요. 근데 25,000건을 사용했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 API의 아이디를 기준으로 하루에 얼마나 썼는지를 카운트를 합니다. 물론 이제 무한정 이용할 수는 없게 이렇게 좀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좀 염두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로그인 통계, 뭐 API 통계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그 네이버 웹 문서에 대해서 키워드 분석을 할 텐데, 일단은 필요한 그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를 좀 해줄게요. 뭐 OS나 sys, 그 다음 URL 라이브러리에 그 리퀘스트 요청할 때 주소, 그 다음 판다스도 좀 판다스는 뭐 다른 용도는 없고요. 그냥 그 웹문서 받아오는 거를 이제 테이블 형태로 보여주기 위해서 임포트를 좀 해줄게요. 그리고 우리 제이슨으로 쓰니까요. XML 대신 이제 제이슨을 임포트 해주고요. 그 다음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렇게 좀 사용을 해줄게요. 네, RE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넣어주고, 자, 클라이언트의 ID, 아까 우리 그 클라이언트 ID 받았잖아요. 고유한 클라이언트 ID, 그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복사를 해옵니다. 네, 이 부분 복사를 해와서요. 여기에 이제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클라이언트 시크릿도 있었어요. 시크릿, 클라이언트 시크릿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 코드에 삽입을 시켜줍니다. 자,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API 요청할 때 우리가 권한이 있는 사용자라는 것을 명시를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URL에 쿼리를 날려야겠죠. 그래서 URL 라이브러리에 파스를 해주는 게, 우리가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입력 값을요, 그 URL에 넣을 수 있는 형태로 좀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싱 과정을 좀 거치고요. 자, 인풋을 통해서 사용자한테 이제 입력을 받을 건데요. 검색 지리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입력을 요청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 값 일단 초기 0으로 해주고요. 그다음 디스플레이는 100개씩 출력하는 걸로 할게요. 당연히 이제 스타트는 1부터 첫 번째 문서부터 받아오는 걸로 하고 1000건으로 전체 개수를 1000건으로 좀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네이버가 이제 한번 검색했을 때 그 나오는 결과 자체 최대 건수가 1000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000으로 강제로 지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웹 DF, 웹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판다스를 통해서 여기에다가 데이터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요. 그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그 컬럼 정보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줄게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검색 API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냐면요. 네, 검색 API 같은 경우는, 네, 그럼 예시가 여기 약간 있는데 파이썬 예시가 있죠. 이렇게 검색 부분 웹문서, 여기 웹문서 있죠. 여기에는 조건이 이제 쿼리를 주고 디스플레이 스타트 우리가 지정을 해줬고요. 여기에 이제 반환이 되는 정보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타이틀, 링크, 디스크립션이 있어요. 그래서 타이틀과 링크와 디스크립션, 이 세 가지 정보를 우리가 받아서 저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컬럼 정보를 타이틀, 그 다음에 링크, 그리고 디스크립션, 자, 이런 식으로 컬럼 3개로 구성이 된 데이터 프레임 테이블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타트 인덱스라고 할게요. 실제 그 레인지 값을요, 우리가 1부터 스타트 1이죠. 그리고 엔드까지 몇 개 단위로? 100개 단위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1부터 1000까지 100개 단위로 반복해 주잖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형태로 그 데이터를 가져와야 됩니다. 근데 그거에 따라서 URL을 우리가 좀 바꿔줄 필요가 있죠. 네, 이거 URL도 지금 현재 이 제이슨으로 받아올 수 있는 이 정보, 여기 오면 주소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근데 이 정보에다가 우리가 쿼리를 날려서 우리가 정보를, 우리가 원하는 정보로 한번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파이썬 예제가 있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쓰는데 여기 이제 블로그 예제네요. 자, URL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그 URL에서 이 뒤에 부분 제이슨 이제 형태가 아니라 이제 여기에 우리가 지리를 날리는 형태가 되니까 여기에 쿼리를 붙여줍니다. 쿼리를 붙여주고 여기에 우리가 지금 사용자로부터 지리 검색 그 나온 쿼리를 여기다 넣어줘야 됩니다. 네, 그렇게 붙여주고 그 다음에 쿼리 붙여준 다음에 여기에 이제 새롭게 디스플레이 정보도 여기에 같이 조건으로 넣어주는데요. 디스플레이. 자, 디스플레이 값은 우리가 그 미리 지정한 저 100개라는 디스플레이를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자열 형태로 변환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함께 스타트,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지 이런 조건도 같이 여기다가 붙여줍니다. 스타트 인덱스로 돼 있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URL이 지금 100개 단위로 보여주니까 100개 단위로 지금 현재 이 인덱스 위치가 바뀌겠죠. 그죠? 그 처음에는 이제 스타트 1부터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그 디스플레이 만큼 출력을 한 다음 인덱스 위치로 계속 보여줘 라는 URL이 만들어지겠죠. 그 URL이 계속해서 바뀌는 형태로. 그래서 URL 반복이 1000개까지 100번씩이니까 10번은 이 반복문이 수행이 되겠죠. 자, 이제 리퀘스트를 통해서 URL 라이브러리에 리퀘스트에 URL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리퀘스트에 add 헤더를 해주는데요. 자, 이 헤더 정보에 뭘 넣어주냐면 우리가 x 네이버 그 다음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넣어줍니다. 여기에 이제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여기다가 입력으로 넣어주는 거죠. 이거 여기 더블 코테이션 싱글로 바꿔줘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배정받았던 그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이디 대신에 뭘 넣어줘야죠? 시크릿. 네, 시크릿 정보를 여기다 같이 넣어줍니다. 자, 그럼 헤드 안에는 그 아이디랑 시크릿 정보를 담은 상태로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리스폰스, 즉 응답을 받아야겠죠. 우리는 적절하게 요청을 했으니까요. 그 요청한 거에 대해서 이 URL 오픈을 통해서 그 해당하는 리퀘스트에 대한 응답을 받아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네이버 API에 이 조건에 해당하는 이 URL에 해당하는 그 결과를 보내줘 라고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 요청이 리스폰스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리턴되는 그 코드 리스폰스는 이제 그 코드를 정상적으로 수행이 됐는지에 대한 코드를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뭐 오류에 따라서 400번, 500번 이런 오류가 올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오는 경우에는요. 이게 200번입니다. 200번. 그래서 200번이 오는지 그래서 200번이 안 올 경우에는 에러가 있는 거고요. 200번이 왔을 경우에는 정상적이니까 그 정상적으로 온 데이터 자체를 우리가 좀 처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오지 않았다. 그럴 때는 여기에 에러 코드를 무슨 코드가 에러로 왔는지를 여기에 코드 자체를 출력을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200번으로 왔다라고 할 때는 이제 정상적이니까 이 정상적인 리스폰스 바디를 받아올게요. 그래서 여기에 리스폰스의 리드를 통해서 그 결과, 응답된 그 결과 자체를 읽어옵니다. 그리고 이걸 딕셔너리 형태로 좀 바꾸는데요. 우리가 제이슨으로 그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 리스폰스에 있는 바디의 결과를요. 디코드를 해줘야 됩니다. 디코드를 UTF-8 인코드로 디코드를 좀 해주고요. 그리고 아이템스를 리스폰스에 그 딕셔너리에서 아이템스에 대해서만 가져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아까 그 코드에서 보면은 웹문서죠. 웹문서 여기 있네요. 지금 현재 반환되는 결과가 이런 형태의 출력 결과물이 이제 리스폰스 바디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 바디에 있는 걸 딕셔너리로 우리가 바꿨죠. 그리고 딕셔너리가 제이슨 이 형태를 제이슨으로 로드해서 딕셔너리로 가져온 거니까 그러면 이 각각의 필드가 이제 키 형태로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바로 아이템스예요. 즉 이 아이템스에 해당하는 타이틀, 링크, 디스크립션이 여러 개로 이 아이템스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개별 검색 결과에 해당이 되는 게 아이템이고 타이틀, 링크, 디스크립션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아이템스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또 추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리스폰스 딕셔너리에서 아이템스만 이렇게 가져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아이템을 반복해서 가져와야겠죠. 자, 물론 0부터 전체 아이템의 개수만큼 반복을 해서 가져올 필요가 있겠죠. 자, 반복을 하면서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우리가 불필요한 그런 특수 문자나 웹페이지다 보니까 그런 특수 문자나 이런 것들을 좀 태그, HTML 태그 같은 게 포함이 되거나 할 경우에는 좀 제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remove 태그라고 해서 그 regular expression 정규 표현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불필요한 태그에 대한 특수 문자 부분을 제거를 하는 코드 정규 표현식을 돌려볼게요. 자, 먼저는 타이틀입니다. regular expression에서 우리가 불필요한 그 태그에 해당하는 것을 좀 제거를 해주고요. 태그가 만약에 있다면 다 그냥 없애주는 형태로 리플레이스 시켜줍니다. 그리고 아이템스, 그리고 아이템, 인덱스, 그리고 여기에 타이틀에 해당하는 것을 가져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아이템스 안에는요, 그 우리가 원하는 이 타이틀, 그리고 뭐가 있었죠? 네, 타이틀, 링크, 디스크립션이잖아요. 그래서 타이틀에 대해서는 이렇게 태그를 없애서 실제 타이틀이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줘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링크입니다. 링크는 이제 태그 없애지 말고 그냥 현재 아이템 인덱스에 해당하는 것 중에 링크의 값을 여기다 가져와줘 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립션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remove 태그 해줘서 다 없애주고요. 그리고 아이템스의 아이템 인덱스에서 여기에 이제 디스크립션 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져와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웹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 로케이션으로 현재 인덱스 위치, 그 IDX를 통해서 현재 인덱스 위치 값에 우리가 지금 그 타이틀과 링크와 디스크립션 이 세 가지를 여기다 넣어줘야죠. 타이틀, 링크, 디스크립션. 네,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IDX는 인덱스 값이니까 1씩 증가시켜서 그 다음 그 값으로 이렇게 계속 증가시킨 값 위치에 넣어줍니다. 이 IDX는 우리가 초기에는 이제 0으로 지정을 해줬죠. 그리고 처음에는 0이었다가 계속 이 데이터 프레임에 넣으면서 1씩 증가되면서 우리가 추출하는 그 웹페이지 문서 결과의 타이틀, 링크, 디스크립션이 각각의 컬럼으로 들어간 상태로 하나의 레코드, 행이 계속 추가가 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웹 DS에 그 웹 언더바 데이터 프레임에 우리가 모든 결과들이 추출이 돼서 저장이 돼 있겠죠. 자, 이거를 한번 실행을 이제 해볼까요? 자, 실행하면은 우리 여기 보면 검색질이 이제 응답을 기다리죠, 사용자한테. 자,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검색 키워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검색을 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금 네이버 API를 통해서 결과를 받아온 겁니다. 자, 그랬더니 타이틀, 링크, 디스크립션 이 세 개의 컬럼에 대해서 이제 제목, 그 웹페이지에 이제 제목이 있겠죠. 제목이랑 그리고 그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 그리고 디스크립션 설명이 이렇게 반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 120개 정도가 수집이 됐네요. 네, 이제 뭐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검색되는 결과 자체가 최대 1000개였는데 120개까지만 그 최근 검색되는 결과를 수집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웹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그 키워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그 좀 처리가 또 필요하죠. 그래서 웹의 DF에서 우리가 디스크립션에 대해서만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 전체 타이틀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타이틀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디스크립션에 이제 정보가 더 풍부한 정보가 있다고 치고 디스크립션에 대해서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그 두 개를 합쳐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리션에 있는 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리스트에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잘 추가가 됐는지 5개만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5개만 떼졌죠. 지금 여기 디스크리션에 해당하는 거를 리스트 형태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형태소 분석을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명사들만 추출을 할 텐데요. 이것도 이제 불용어 예제를 제가 대략적으로 구분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인공지능 너무 빈도가 높겠죠. 그리고 인공지능 이것도 빈도가 높을 거라서 그 부분이 앞에 있고 뒤에는 이제 조금은 불필요한 그런 스탑워드들을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스탑워드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이게 좀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스탑워드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스플릿해서 구분을 좀 해줘야겠죠. 하나하나 각각 저장을 해줘야겠습니다. 자, 출력을 좀 해볼게요. 그랬더니 네, 스탑워드들이 잘 입력이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그 형태소 분석기를 수행을 하는데 맥해브를 이용할 거고요. 그리고 웹에 대한 명사 nonce에서 이거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주고 웹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구성한 부분을 하나씩 좀 반복하면서 여기에 명사만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서 추출을 해볼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형태소 분석기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명사가 스탑워드에 들어가 있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만 웹 known스라는 리스트에 append 해줘가 되겠죠. known이죠. 네, 됐습니다. 자, 10개만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네, 그랬더니 지금 현재 우리가 뭐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워드들이 구분이 돼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한자도 추출이 되는데 사실 한자는 그 빈도가 아마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빈도에서 선발이 되지 않아서 아마 자동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자, 단어 빈도수 측정 똑같이 해봐야겠죠. 근데 이제 단어 빈도수니까 웹 known스의 카운터 변수 이름을 조금 바꿔줄게요. 그래서 카운터에 웹 known스 이렇게, 그리고 탑 웹 knowns, 그러니까 100개만 우리가 웹에서 검색된 문서 100개의 명사만 딕셔너리로 받아볼게요. 여기에 most common 이용해 가지고 100개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뭐 단어 키워드의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체 결과 자체가 120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빈도 자체는 크지는 않은 편입니다. 자, 이것도 파라미터 마찬가지로 폰트 사이즈 12로 지정을 해주고요. 이거 위에 거 그냥 복사해서 가져올 수도 있는데요. 네, 이거 이후로 이제 복사해서 쓰도록 하고 여기까지는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Y 포지션 넣어주고, 자, 피규어 사이즈를 뭐 12, 24 정도로 좀 크게 지정을 해줄게요. 바 H Y 포지션 넣어주고, 탑 웹 knowns 여기 이제 밸류 값 실제 그릴 수 있도록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ytick 그 y축의 이제 정보도 마찬가지로 탑 웹 knowns의 그 키 값으로 여기다 추가를 해줍니다. 자, 실제적으로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오타가 있네요. yticks, 네, 이게 ytick k가 빠졌죠. yticks입니다. 네, 출력이 됐죠. 자, 지금 결과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빈도에 따라서 나타난 걸 알 수 있고요. 네, 기술이 제일 많네요. 인공지능, 기술, 인간, 데이터, 학습, 활용, 개발, 서비스 이런 식의 키워드가 줄을 이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트리맷도 우리 조금 조절할게요. 파라미터를 그 피규어 사이즈
대해서 이것도 14, 14 정사각형으로 똑같이 고정을 해주고요. 폰트 사이즈도 마찬가지로 20 정도로 우리 아까 했던 건데요. 그 컬러를 노멀라이제이션 해서 컬러 값을 정의를 해주는데 이게 지금 현재 데이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지금 현재 이거는 빈도 자체는 좀 낮잖아요. 왜냐면 그런 이유가 그 검색된 결과 자체의 개수가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수가 그 값 안에서 최소값, 최대값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npl 컬러맵, 컬러맵의 레드, 그 빨간색 그대로 쓸게요. 자, non value 쓰고요. 그리고 value 넣어주고 여기에 top web nonce 여기에 value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scarify에 plot 그려서 레이블 값도 여기에 그 키 nonce의 키 값을 여기다 넣어주고요. 그리고 사이즈 값은 당연히 value 값으로 넣어줘야겠죠. 아이고, top web에 nonce의 value 값. 그리고 여기에 컬러는 우리가 지정했던 colors를 넣어주고 넣어주고 알파 값 살짝 0.7 정도 넣어주는 거. 물론 안 넣어줘도 되는데 약간 이제 불투명하게 넣어줍니다. 투명하게. 자, 결과 나왔죠. 그래서 트리맵으로도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 중요 키워드가 이제 기술, 인간, 데이터, 학습, 활용 이런 워드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워드 클라우드도 마찬가지로 그 워드 클라우드 객체 가지고 백그라운드 컬러 지정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폰트도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 폰트 위치 나눔 바른 고디. 자, 이렇게 패스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generate from frequencies 여기에 top web nonce 우리가 수집한 명사들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규어 마찬가지로 사이즈를 14, 14 정도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피규어에 그 add subplot 등록을 해서 물론 하나니까 하나만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축정보는 이제 꺼야 되죠. 마찬가지로 축정보 끄고 자, 이미지 show에 이제 워드 클라우드를 넣어주고 최종적으로 show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그 빈도에 따라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웹 문서에 나온 키워드의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보면 인간, 데이터, 기술, 서비스, 학습, 활용, 교육, 그리고 능력, 뭐 산업, 뭐 시스템, 컴퓨터, 미래, 연구, 분석 이런 게 이때 많이 등장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현재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어떠한 키워드가 중요한 키워드인지 인공지능 문서에 자주 언급이 되는 키워드가 뭔지를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이제 시각화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우리는 지금 네이버의 웹 문서에 대해서 수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웹 문서는 우리가 어떤 그 관련된 그 웹사이트가 있어야지만 그런 검색 결과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근데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또 그 텍스트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뉴스죠. 뉴스는 굉장히 최신 그런 소식들이 가득 있기 때문에 그 최신 트렌드나 이런 것들 측면에서도 그냥 단순히 키워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시간별로 혹은 어떤 연도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그 시간과 관련돼서 트렌드의 변화, 키워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도 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네이버 뉴스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 검색 API를 사용을 할 텐데요. 자, 이거는 우리 그 위에 있는 네이버 뉴스 말고 네이버 웹문서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코드. 네, 이 코드.
이 네이버 웹문서 검색 API 쓰는 이 코드를 좀 복사를 해서 좀 변경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복사해서 쭉 내려올게요. 사실은 다른 코드들도 다 복사해서 쓸 겁니다. 자, 붙여넣기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던 아이디랑 시크릿 그대로 써도 되겠고요. 이게 여러분들 이 아이디 시크릿을 제 거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네, 제 거를 사용하면 지금 네, 제 애플리케이션 상태를 보면요. 지금 현재 이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됐는지 사용량, 지금 이렇게 사용량을 쓰고 있었죠. 우리가 10건, 호출을 10번 했죠,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개의 문서를 가져오기 위해서 호출을 이제 100건씩 10번 호출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10으로 카운트가 잡혀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코드를 여러분들의 아이디랑 시크릿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뭐 질의 입력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다 사실은 동일하겠죠. 근데 차이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어느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검색인데 우리가 뉴스잖아요. 뉴스에 대해서 살펴보면 네, 요청 변수에 소트가 있네요. 소트. 그 아까와 다르게 소트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소트에는요. 그 정렬 옵션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sim이면 이제 similarity 유사도에 따라서 정렬해줘요. 그럼 유사도가 높은 게 상위에 뜨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데이트는 날짜 순으로 해줘. 그래서 이런 정렬 옵션을 구분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sort를 우리는 일단 similarity 유사도가 높은 걸로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또 출력되는 결과를 보면 지금 현재 아이템에 들어오는 정보가 타이틀, 그 다음에 오리지널 링크,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그 다음에 퍼블리케이션 된 데이트.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의 컬럼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까 3개만 있었는데 이 5개를 받아올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 프레임을 좀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웹 df 대신에 뉴스 df로 좀 바꿔주고요. 그리고 컬럼 정보도 타이틀, 링크 말고 이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오리지널 링크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 있었죠? 퍼블리케이션 된 데이트. 네, pub date가 있었습니다. 이거 그냥 퍼블리케이션 데이트 이렇게 입력을 풀로 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총 5개의 컬럼으로 구성된 그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요청은 사실은 이 URL이 아니죠. 이 URL은 웹에 대한 문서잖아요. 이거는 URL이 뉴스입니다. 뉴스. 네, 뉴스로 돼 있네요. 끝에가. 그러면 끝에 웹 KR 대신에 이제 뉴스로 이렇게 변경을 좀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리가 추가한 그 sort가 파라미터로 추가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sort를 추가를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sort해서 여기에 우리가 sort 지금 여기 위에 있는 sort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얘는 어차피 문자열이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변화를 해줄 필요 없고 그대로 여기 뒷부분에만 추가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사실은 뭐 이게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뒷부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 컬럼이 그 3개가 아니라 총 5개로 2개가 더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금만 수정을 해줄게요. 여기 보면 이제 링크 부분이 있는데 링크 앞에 오리지널 링크가 추가가 됐었죠. 오리지널 링크 그리고 여기도 오리지널 링크 오리지널 널이 틀렸네요. 네, 오리지널 링크 이렇게 좀 가져오고요. 그리고 퍼블리케이션 된 그 데이트 있었잖아요. 그것도 가져와야 되니까요. 여기에 디스크립션 뒷부분에 퍼블리케이션 데이트 여기 링크 대신에 pub 데이트 이거였죠? 맞나요? 네, pub 데이트 이렇게 낙타 표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웹 df 대신에 뉴스 df
뉴스 df에 타이틀, 그 다음에 오리지널 링크, 디스크립션, 그리고 펍 데이트, 오리지널 링크. 네, 이렇게 넣어줍니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여기 출력 부분만 뉴스로 바꿔줄게요. 네, 한 번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URL 바꿨고요. 뭐 검색 지리는 똑같이 입력하면 되고 5개의 컬럼, 뉴스 df에 넣는 걸로 돼 있고, 반환 받고, 타이틀이야 똑같이 레귤러 익스프레션 돌리면 될 것 같고요. 뉴스니까요. 디스크리션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부분. 네,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여기도 이제 검색 키워드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인공지능 똑같이 입력을 해볼게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키워드 입력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검색되는 종류에 따라서 이제 불용어를 조금 여러분들 뭐 어떤 걸 넣어야 될지 결과를 보고 좀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뉴스니까 네이버에서 다양한 뉴스들 이제 받아서 서비스하는데 이건 1000개 다 받아왔죠.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00개 더 있을 텐데 우리가 관련성이 높은 지금 현재 그 뉴스들을 쭉 이렇게 받아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양이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키워드 분석할 때도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뉴스에 대해서 가져오는데 뉴스의 df에 타이틀을 물론 잠시만요. 타이틀 말고 디스크리션이랑 비교를 좀 해볼게요. 네, 뭐 비슷한데 디스크리션을 가져와도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냥 우리 타이틀만 가져오는 걸로 해볼게요. 왜냐면 양이 많기 때문에 디스크리션을 뭐 이제 넣어도 되겠지만 타이틀만. 왜냐면 뉴스의 그 타이틀은 굉장히 뭐랄까요, 그 전체를 대변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잘 제목을 달잖아요. 그리고 이제 뉴스가 좋은 점이 뭐냐면 이 뉴스 데이터는 그 전문 그래도 기자들이 작성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오타도 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으로 이제 잘 쓰여진 그런 이제 문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 자체를 분석하는 게 오히려 더 좀 더 퀄리티 있는 품질이 보장된 그런 분석이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형태수 분석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거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써도 되는데요. 네, 위에서 복사를 하거나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입력을 해볼게요. 뉴스에 대해서 명사만 태거에 knowns로 이제 분류를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스타버드, 우리 불용어 스타버드에 대해서 포함이 된 것들, 스타버드에 포함이 된 건 제외하고 여기에 추가를 해줍니다. 한 10개만 출력해보면, 네, 여기 뭐 인호, 울산, 뭐 컴플렉스, 폐수, 처리, 시스템, 뭐 기사에 뭐 아까 봤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인공지능을 뭐 폐수 처리에 도입한 그런 기사들이 좀 있었나봐요. 자, 그리고 이제 뉴스의 known, 카운터. 자, 카운터 똑같이 이제 개수를 세기 위해서 뉴스 명사에 대해서만 뉴스 knowns로 이제 구성을 해서 한번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에 most common 똑같이 100개를 가져오고요.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볼게요. 네, 보면은 이제 단어별로 키워드가 몇이나 있는지 확실히 이 1000개 정도 받았기 때문에 그 빈도 수가 그 카운트되는 빈도 수가 이제 많죠. 자, 그리고 이제 단어 빈도 시각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위에서 좀 가져올게요. 그냥 코드 그대로 쓰는 거니까요. 네, 단어 빈도 이 부분 코드를 복사해서 밑으로 내립니다. 여기에 탑 웹 너운스 대신에 여기는 뉴스니까 탑 뉴스 너운스로만 우리가 변수명을 조금 바꿔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요. 자,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시각화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교육, 개발, 시스템,
광주. 광주가 또 인공지능을 특화하고 있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죠. 그 기술 연구 사업 활용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웹 문서보다는 뉴스가 좀 더 그 관련성이 높은 키워드들을 뽑아내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트리맵 시각화도 위에서 좀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키워드 분석을 위해서 트리맵 시각화 복사를 해서요. 밑으로 내려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탑 웹 대신에 이 부분을 뉴스로 바꿔줍니다. 이 부분을 뉴스로 맞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주면 이것도 트리맵으로 시각화가 잘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또 살펴보니까 뭐 교육, 개발, 시스템, 광주, 기술 이렇게 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워드 클라우드도 좀 가져올까요? 여기 뒷부분 워드 클라우드 시각화도 여기서 사용했던 코드를 그대로 좀 가져와서 데이터 부분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탑 웹 노운스 대신에 뉴스로 바꿔서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이거는 이제 똑같은 그 검색질이었지만 그 웹문서와 뉴스가 들어오는 결과가 다르죠.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교육, 개발 이런 시스템 이런 부분이 좀 더 중요한 그런 키워드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더 살펴볼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블로그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우리가 웹문서 써봤고, 그리고 이 뉴스까지 썼는데요. 사실 어떤 그 트렌드적인 부분이 반영되려면 웹문서랑 뉴스 이거 외에 또 이게 지식인도 있습니다. 지식인은 이제 질문과 응답으로 많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식인도 뭐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만한 키워드 분석 가치가 있긴 하죠. 나머지도 뭐 이렇게 그 분야에 맞춰서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블로그가 그래도 이 블로그가 한때 이제 인기를 많이 끌었고, 아직도 이제 블로그에 어떤 고급적인 정보를 올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블로그에 대한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현재 이 블로그가 어떤 식의 이 인공지능 키워드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어떤 식의 관련된 키워드들이 도출이 되는지를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로그도 마찬가지로, 네, 여기 API를 보면 끝에가 이제 블로그네요, 주소가. 그리고 이거는 그 뉴스랑 비슷하네요. 뉴스랑 같이 이제 소트 기능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줄었네요, 오히려. 5개 똑같네요. 링크, 타이틀, 링크, 디스크립션, 블로거 네임이 있고 블로그에 링크가 있네요. 자, 이대로 한번 조금 수정을 해볼게요. 이것도 이제 블로그 검색이니까 우리 방금 이제 만들었던 뉴스 있죠. 이 네이버 뉴스 코드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복사한 다음에 네, 밑으로 내려와서 네, 이 부분에 붙여 넣습니다. 자, 그리고 뭐 나머지는 다 비슷한데 이것까지도 비슷한데 우리 컬럼명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타일을 아까 오리지널 링크가 아니라 그냥 링크에 네, 디스크립션 이 부분은 그냥 여기 빼고 링크에 디스크립션에 그리고 블로거 네임과 블로거 링크가 있네요. 블로거 네임과 블로그 링크 이 부분에 블로거 네임 그리고 블로거 링크 네, 이렇게 5개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맞죠? 네, 5개로 구성이 된 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여기 이름도 뉴스가 아니라 블로그 df로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쿼리를 날릴 때도 이 뉴스가 아니라 블로그였죠, 아까 주소가. 그래서 이 뒷부분을 블로그로 지정을 해주고요. 근데 다행인 건 이제 나머지는 똑같은 것 같아요, URL 구성은.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뭐 똑같이 하면 될 것 같고 이 부분만 우리가 좀 고치면 될 것 같아요.
형식이 이제 그 오리지널 링크가 없죠. 오리지널 링크 없고 타이틀이랑 링크 그리고 디스크립션 그다음에 이 퍼블리케이션 데이트 대신에 여기에 블로거 이 네임이 들어가죠. 블로거 네임. 아마 여기 블로거 네임 붙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붙어서 이렇게 블로거 네임. 네, 블로거 네임. 네. 그리고 이 부분도 블로거 링크가 또 있었죠. 블로거 링크. 여기도 네임 대신에 블로거 링크. 네, 이렇게 하고 어디다 넣어야 되냐? 뉴스 대신에 블로그 df에 넣어야 되고 출력도 이걸로 고치고 그다음 타이틀 이 부분 없애고 링크, 디스크립션 그다음 이 부분이 블로거 네임 그리고 뒷부분에 블로거 링크 이렇게 5개 네, 5개가 들어가도록 해야겠죠. 한번 검토해 봅시다. 블로거 네임, 블로거 df 링크, 디스크립션, 블로거 네임, 블로거 링크 네, 5개 각각 들어가 있고요. 네, 타이틀, 링크 오케이. 네, 됐습니다.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 자, 이것도 검색어는 뭐 여러분들 원하는 거 해봐도 되는데 저는 인공지능 아까부터 했으니까 비교를 위해서 인공지능 질의를 해서 결과를 한번 받아볼게요. 자, 이것도 한 뭐 양이 한 1000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블로그 결과도 많으니까. 네, 결과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1000개가 나왔고요. 자, 이것도 우리가 그 분석하기 위해서 블로그 값으로 리스트를 좀 빼서 해볼게요. 블로그 얘는 df에 봅시다. 타이틀 디스크립션 이거는 뭐 둘 다 해도 되는데요. 네, 그냥 둘 다 하면 이거 그냥 더하기 해서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보여주는 예시니까요. 예시에서는 좀 이렇게 디스크립션 하나로만 좀 양을 작게 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양이 많으면 돌아가는데 이제 한참 걸리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 시간이 충분히 넉넉히 있다면 그 타이틀이랑 디스크립션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자, 저는 디스크립션만 한번 추출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형태수 분석을 한번 수행을 해줄 텐데요. 이거 그대로 또 맥해브 그대로 쓰면 되는데요. 이건 이제 블로그 너운스로 리스트를 좀 해줄게요. 블로그에 대해서 우리가 너운스만 태거로 이제 명사만 추출해줘. 이제 수행을 해주고요. 이제 당연히 여기도 뭐 해주죠? 그 스타버드 그 불용어에 대해서 좀 필터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너운스의 어펜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명사에 대해서만 추가를 해주고 그거를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볼게요. 10개 정도만. 네, 이런 식으로 추출이 되고 있습니다. 중증, 구급, 뭐 최적, 이송, 병원. 아무래도 이 인공지능이 그 병원 쪽과 관련된 그 인공지능 도입 그런 내용이 초반에 있었나 봐요. 자, 그리고 단어 빈도수 측정도 이거 뭐 코드 몇 줄 안 되니까 한번 작성해 볼게요. 카운터 똑같이 카운터 이용해서 쓰면 되겠죠. 블로그 너운스 그리고 탑 블로그 너운스 해서 이거 딕셔너리를 바꿔가지고 블로그 너운스에서 카운터죠. 카운터에서 그 most common 네 100개 가져옵니다. 자, 출력해서 100개 네 카운터인데 n이 빠졌네요. 네, 수행을 했더니 이것도 개수가 은근히 있으니까요. 빈도수가 적절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시각화 3개 이것도 우리 위에서 그냥 가져올게요. 우리가 코드는 똑같으니까요. 변수만 좀 다르면 되니까. 자, 단어 빈도 시각화 가져와서 여기에서 탑 뉴스 대신에 여기 이 부분만 블록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지 출력 했더니 이 블로그에 대해서는 기술, 데이터, 뭐 아까 뉴스랑 좀 비슷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기술, 데이터, 학습, 교육, 인간, 활용. 순서는 좀 바뀔지 몰라도 탑 한 5 정도는 비슷한 키워드가 이제 좀 도출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 말은 즉슨 인공지능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이 관련된 키워드가 많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인공지능 할 수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학습, 인공지능을 뭐 교육 학습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인공지능 자체를 학습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워드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로봇, 산업, 서비스, 개발 이런 측면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트리맵으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트리맵도 그전 코드 가져와서 붙여넣기 하고요. 그리고 탑 블로그 너운스죠. 탑 블로그 너운스로 이 값을 바꿔줍니다. 네, 결과 한번 볼까요? 네, 결과도 마찬가지로 트리맵 형태로 구성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워드 클라우드 내용도 한번 볼 텐데요. 코드 복사를 좀 해서 자, 워드 클라우드도 이 부분 뉴스 대신에 블로그죠. 우리 블로그로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데이터, 그죠? 기술과 데이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교육, 인간, 활용, 학습, 로봇, 네, 이런 정보들, 산업, 정보, 이런 필요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워드 클라우드 통해서 또 이 블로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인공지능 관련된 키워드를 찾아봤습니다. 자, 제가 지금 예제라서 인공지능한 키워드를 가지고 했는데요. 물론 지금 현재 인공지능 말고도 지금 당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인기 있는 뭐 어떤 이슈들이 있잖아요. 사회적 이슈. 그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이제 키워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그 검색어에 관련된 키워드 분석을 해가지고 뭐 어떤 특정 인물을 우리가 키워드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특정 어떤 뭐 산업, 뭐 그리고 이슈가 되는 그런 뭐 어떤 연예인 이슈, 뭐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서 이런 시각화를 통해 키워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워드 클라우드, 그리고 트리맵 시각화, 그리고 단어 빈도 시각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수행을 해봤고요. 그래서 형태소 분석을 통해서 명사만 추출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텍스트 고정된 텍스트를 가지고 분석한 게 아니라 실제 네이버 API를 통해 가지고요. 직접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검색되는 그 결과에 대해서 키워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온 결과를 키워드 분석한 것과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이 영상을 보고 따라서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다른 모습을 키워드 분석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분석을 해보는 것도 좋은 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뿐만 아니라 네이버 뉴스에 대해서도, 그리고 네이버 웹문서에 대해서도 수행을 해봤습니다. 자, 웹문서와 뉴스 그리고 블로그가 어느 정도는 겹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매체라는 이유가 좀 이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또 나타났죠, 결과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키워드 분석이 뭔지, 그리고 키워드 분석을 통한 결과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키워드 분석에 대해서 실제적인 예제 통해 가지고 함께 분석을 수행을 해봤습니다.